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같이 논술쓰기 한번 해봐요. 우리 친구들, 내 생각을 한 가지로 결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3가지씩이나 찾아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른들도 잘 못해요. 우리 친구들 써서 올리는 글 보면요, 와, 어떻게 아직 10몇 살밖에 안 된 친구들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멋있게 잘 썼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이 쓴 글 있잖아요. 막 눌러가지고 선생님 남편한테도 보여주고 자랑하고 선생님 아들들한테도 막 보여줘요. 이렇게 쓴 친구도 있어 하면서 보라고 막 자랑합니다. 매생이 클럽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저기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도 멋진 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아파트에서 막 뛰다가 아래층에서 전화 받아본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은 원래 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콩콩콩 뛰다가 아래층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는 전화, 혹은 경비실에서 좀 시끄럽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떨까요?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선생님은 그냥 1층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고요. 선생님이 엄마가 되고 나서는 선생님 집에 아들들이 쿵쿵쿵 뛰기 시작을 해서 아래층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선생님이 자꾸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에 1층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도 선생님은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1층에 살면 좋은데 1층에 살지 않는 친구들은 아마 지금도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 아래층 때문에 신경 쓰이고 아래층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울까봐 하루 종일 발걸음을 조절해야 되고 뛰고 싶어도 마음껏 뛰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초등 친구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또 자전거도 타고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여기저기 막 농구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코로나와 더위 때문에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도 아래층에서 전화를 받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집들도 많은데 선생님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신문고라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간이 되면요, 신문고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거기 가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낸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데 글쎄 선생님이 거기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좀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제안하는 글을 썼는데요, 층간소음을 너무 심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 소음을 일으킨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매깁시다 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 너무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조금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벌금을 적게 내고, 또 시끄럽게 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안 내도 되고, 이렇게 마치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을 내고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처럼 층간소음을 일으켰을 때 벌금을 내서 그걸 조심하게 방지하자라는 의미의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선생님은 몹시 궁금해졌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층간소음을 일으켰을 때 시끄러운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내게 하는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둘 중에 한 가지로 결정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 중에 한 가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벌금 무슨 층간소음에 벌금을 내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답이 없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잘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일수록 상대방이 내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설득당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아 맞다 맞다 그러네 라고 설득될 수 있는 논리적인 글들을 쓰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자, 개요 쓰기 알죠? 벌금을 내야 한다. 1번, 2번, 3번.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요. 내 주장과 개요 세 가지 이유 쓰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본격적으로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내가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 가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별로 쓴 친구들의 그 글들이 쫙 올라와 있으니까요. 아, 요렇게 쓰라는 거구나. 그 중에 잘된 글을 보고 따라서 한번 써보면 훨씬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감동적인 글씨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얼굴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못생겼으니까 글씨 못생기게 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훌륭한 글을 써도 내가 글씨를 막 쓰는 바람에 사람들이 내 글을 알아볼 수 없다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왕 쓰는 거 또박또박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놀래게 만들 만한 그런 글씨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글씨와 내용을 보면서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을 감동시켜주세요. 자, 오늘의 미션 댓글입니다. 층간소음에 벌금을 매겨야 한다. 매기지 않아도 된다. 둘 중에 한 가지 오늘 미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